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중앙대학교 24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 급수서부터, 미적분 급수부터 다변수 미적분한 선형대 수학까지가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작년도지, 2025학년도서부터는 이제 통합이 됐어, 이제. 공과대학이랑 수학과랑 같이 자연계를 하나의 시험지로 보기 때문에 2024년도랑 2025년도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공수가 조금 25년도에는 추가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선형대 수학까지가 시험 범위였어. 아시겠죠? 자, 지금 풀어보니까 어때? 선형대 수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죠? 서론 문제 풀기에 되게 당황스럽진 않았어? 괜찮았어? 자, 이게 봐봐. 이 트레이닝을 하기가 여러분들이 세종대를 할 때도 그치 우리 두 번의 기출 풀이를 했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5년도 이제 다 달랐듯이 지금 여기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보는 금요일날 보는 기출에서는 또 다를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 처음에 이 점수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 시험지를 가지고 여기는 어차피 같은 컨디션을 보는 거잖아. 그치? 저 친구는 100분을 보고 이게 아니잖아. 세종대 같은 경우는 25문제에 100분이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은 좀 더 고민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여기 안에서 60분을 30문제를 60분 안에 푸는 또 그 같은 조건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오답이 나와도 서론 문제를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하나당 몇 점일까요? 한 3점? 3점? 그죠? 그럼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막 10점 막 이렇게 했었어. 그치? 근데 80점 이상이 되려면 5문제 틀리면 85점 정도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수는 맞지만 배점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오답이 몇 개가 사실 더 나와도 더 높은 점수를 사실 받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개수에 대해서. 그냥 같은 시험지로 같은 조건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합격의 커트라인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 다 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이 부족한 거, 이 개수를 따졌을 때 부족한 거, 이렇게 따졌을 때.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합격 컷은 보통은 80점은 우선 넘어야지 합격 컷이 돼. 최초에 뜨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좀 쉽게 나온 학교는 당연히 90점 이상일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시작점 자체가 제일 잘 본 친구 자체가 70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거지. 그치? 선생님 때 중대는 70점 아래가 안 됐어. 그치? 70점이 나오면 교수님이 막 그럴 정도야. 막 뭐야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럴 정도야. 그치? 근데 지금 이 시험지를 바라봤을 때 옛날이랑 또 난이도는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항상 일반적으로 이래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치?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뭔가 변동은 있겠지만 80점 정도 되면 합격 컷이라고 이제 좀 대충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가 더 맞춰야 되냐? 그럼 이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더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게 뭐냐? 이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야 돼.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게 뭐냐? 그 내 마인드 그리고 공부가 안 된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을 좀 본보기 삼아서 이 시험지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다시 금요일날 시험을 봤을 때 다시 대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개수에 우선은 연연하지 말아라. 근데 연연을 해야 성적이 올라. 그치? 그래서 작년에 우리 23년도에 이런 위치를 풀 때 아주 트레이닝이 사실 작년에는 좀 더 한 3주차에 봤던 것 같아. 3, 4주차에 봤을 때 좀 더 연습이 됐었기 때문에 잘 본 친구들은 사실 26개, 27개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개수를 좀 더 늘려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더 맞출 수 있는 문제인지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변별력이 되게 상이어서 내가 안 배운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다 배운 거 안에 나오는데 가장 이제 어려웠던 거는 뭔지를 한번 선생님 봤을 때 선생님도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그치 차곡차곡 한 건 아니고 그치 내가 한 페이지에서 내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반드시 습득하는 훈련이 필요해 마인드가. 그럼 8번 같은 문제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난감하잖아. 연습이 안 된 거잖아. 이런 건 당연히 패스하고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합성함수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9번에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10번 같은 경우는 선적분은 반드시 그
그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 딱 그 표가. 오히려 선적분에 있는 거는 그냥 예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치? 12번, 뭐 11번. 아주 우리가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걸 먼저 선별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또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를 살펴봐도 여기에서는 뭐 어려운 게 딱히 없었죠. 14번에 뭐 7승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5승 7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갖추고 분석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어. 5페이지에 보면 19번은 여기에 선생님 넣긴 넣었네요. 19번 문제는 이제 약간 고등수학에 끼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죠. 그치? 그래서 19번에 분석을 해야 돼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연습 안 한 문제가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뭐 차라리 고등학생한테 이걸 분석하라고 했으면 쉽게 풀 건데 내가 대학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이게 어려운 상문제가 사실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처음 본 문제들을 막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나머지 18, 19번, 20번이 사실 연습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푸는 게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뒷페이지에 보면은 뭐 21번 선생님 골랐죠. 그치? 엠팩토리얼에 대한 것들을 일반화된 식을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24번에 해당하는 것 유형을 딱 명확하게 얘가 뭘 구하라는 건지를 보여야 돼. 그치? 24번에 얘는 A, B, C는 람다 값이구나. 바로 사실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극대극소 23번에 이거는 일변수함수의 극대극소는 되게 뻔한 유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60분, 30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버릴 거를 확실하게 버리고 왜냐하면 합격권이 80점 이상이라고 하면 5문제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진짜 안 풀리는 5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맞춰야 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게 나머지 5개는 버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거 빼고 내가 연습한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거. 틀리지 않고.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포커스를. 내가 아는 걸 틀리지 않게 푸는 거가 중요한 거구나, 우선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은 3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점을 하셨죠? 자, 잠깐 찍어놓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우리 기출풀이 수업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매 수업에 요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치?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뻔하잖아. ELN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틀리지 말아야 돼. 왜냐면 ELN을 해서 로피탈 아니면 맥클러린 급수밖에 없었어. 풀이가. 그치? 그러면은 밑과 미지수에 얘가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x가 0에 2의 ln이라고 써주고 2의 sin x 3x에 탄젠트의 x분의 1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아래로 내려서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탄젠트의 x 자체가 앞으로 올 때 분모에 있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로피탈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0으로 갈 때 이 값이 0분의 얘는 2의 0승이니까 1이 될 거고 0이 돼버리니까 ln의 1이 돼서 또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이것의 로피탈 정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리미트의 x가 0으로 가면서 얘를 미분하면서 갈게요. 분모를 미분했더니 시컨트의 제곱의 x. 분자를 미분하니까 합성함수네. ln이니까 얘분에 이것에 대한 속미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속미분을 여기다 써줄게. 지수함수에 또 속미분이 있어서 미분하고 속미분 해주고 그리고 미분해주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쓰면 이제 1분해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또 번분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시컨트의 제곱의 x에 2의 sin x 3x분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 거죠. 2의 sin x의 코사인의 x 플러스 3이 된대요. 그죠?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0을 대입했더니 이 값은 1. 0을 대입했더니 2의 0승이어서 이 값은 1. 얘는 0이 될 것이고 0을 대입하니까 1. 2의 0승이어서 전체는 1이 돼요. 그치? 그러면은 4가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4가 되므로 전체 극한값은 2의 4승으로 수렴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자, 2번을 봅시다. 다음이 최대값을 갖는다.
자, 우리 교재에 치환을 통해서 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그치? 그럼 여기서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나는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호를 꼭 항상 변수를 바꿀 때 부호를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런데 얘는 0보다 크고 0보다 큰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는 2에다가 제곱근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2의 0승에서 1이 돼요. 따라서 이 값은 t인데 t는 우선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봐. 그치? 변수를 이제 정의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수를 그러면 t에 구성된 식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치? 독립변수를 t로 바꾸면서 t의 3승, 6, t의 제곱, 15, t가 되는데 t가 2보다 클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싶어. 근데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갖는 x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얘의 최대를 갖는 t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최대값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는 최대값이면은 t에다가 미분을 해서 우선 극대값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12t 플러스 15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어서 얘를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완전 제곱식을 지금 변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었어.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1차 항의 개수의 반을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이랑 얘가 곱해지죠. 플러스 12가 되면서 플러스 27이 된대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냐? 얘가 2,27이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지금 y절편이 지금 이 그래프의 y절편이 15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인수분해가 안 되나? 얘가? 잠깐만. 마이너스 3에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5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사실 인수분해가 돼. 잠깐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지금 우리 2번을 하고 있지. 자, 인수분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왜냐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3의 t에 4t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t 더하기 1 t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사실 찾고 싶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쓰지 말아봐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줄게. 0이고 t가. 그치? 그리고 f't가 0이 되는 점을 내가 찾아본 거죠.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5보다 큰 6 같은 수를 넣었을 때 양수에다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다항함수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러면 정의역이 얼마냐면 2보다 클 때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내가 완전 제곱식 아니어도 2하고 5인데 5가 될 때 이 f'에 이 해당하는 f가 5일 때의 값을 한번 대입을 해줘도 되는데 2일 때의 값은 대충 한번 해볼게. 2일 때의 값을 어디에다 대입을 해보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왜냐하면 지금 얘는 극값이죠. 5일 때 극값을 갖는 건데 그치? 5일 때는 어떤 극값을 갖겠지. 그치? 극값을 갖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은 정확한 값을 한번 대입을 여기다 함수값을 대입해 보겠다는 거야. 나는 극값을 찾은 거고. 여기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5. 5를 대입하면 25니까 5, 6에 30, 6이 12에 150. 5를 대입하니까 75에서 플러스가 돼요. 아무튼 플러스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치? 그러면 2를 대입하면 2는 4, 6에 24. 얘는 30이 되니까 사실 얘도 더하면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인 것만 먼저 확인을 해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뭘 확인하고 있냐면 t가 2일 때 이 ft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체크한 건 뭐냐? 나는 이것의 최대값이 궁금해서 식을 이렇게 바꿨어. 그럼 나는 이 ft의 최대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고 싶은 거라. 이것의 극대값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의 최대값은 즉 극대와 동일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t가 5가 될 때 극대이자 뭐가? ft가 극대이자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t가 5가 될 때. 이해됐어? 근데 나는 t가 5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갖게 하는 x가 궁금한 거니까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가 t였지 이 t가 5가 될 때 그치? 이 식이 5를 만족할 때가 최대를 만족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최대를 만족하는 t를 찾았으니 최대를 만족하는 x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이 방정식의 x의 값이 최대값 5를 갖게 하는 x겠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 5가 되게 하는 이 x의 값을 찾을 때 이 x의 값이 두 개가 나오나 봐. 알파, 베타. 그치? 알파, 베타가 나올 때 그것의 이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지? 2의 x승을 선생님 한번 곱해볼게. 봐봐. 얘를 사실은 하이퍼보릭 코사인으로 해도 되는데 요게 식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2의 x를 한번 곱해볼게요. 2의 x에 2의 x를 곱하면 1이 되고 5의 2의 x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2의 x에 5의 2의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겠네요. 뭐가? t가 5가 될 때 x는 요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족하는 x를 알파, 베타라고 하였을 때 2의 알파와 이것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 x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얘가 해란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야? 알파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얘는 0이 된다는 거네. 해라면서 이 방정식에. 또 베타도 이것에 해라고 했으므로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을 만족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2의 알파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바로? 써도 돼? 됐어? 또 얘는 2의 베타는 얘니까 얘를 이항을 해서 5에 2의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돼? 써도 되지. 그러면은 5의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에 두 수의 합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은 항상 x와 관계없이 5였던 거죠. 잠깐 지금 조금 이상한가? 알파 베타여서 조금 이상하지. 그치? 알파 베타여서 안 이상해? 그래서 23이라고 나왔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5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치환을 해도 되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치?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이것의 해가 얘래. 그럼 얘를 대입을 통해서도 얘를 알 수 있지만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의 해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a분의 b 이렇게 써주죠. 그치? 그런 것처럼 2의 2x에 5의 2의 x 더하기 1인데 이것의 해가 2의 알파랑 2의 베타야. 그치? 그러니까 나 치환 안 하고 이것의 해가 두근의 합이 앞에 있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이렇게 풀어도 될까? 얘도 풀어도 돼. 치환을 통해서 얘를 x 이렇게 두고 해도 되겠지만 얘를 이거 자체의 해를 이렇게 뒀으니까. 그래서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된다? 5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따라서 25 빼기 2여서 23이었어요. 됐어? 자, 요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 다음의 적분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의 적분,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중 적분에 순서 변경하는 거야. 그치? 딱 봐도. 그러니까 이중 적분에서는 결국에는 안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얘가 되거나 아니면 적분이 안 되면 순서 바꾸면 돼. 이거밖에 없잖아.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1번에는 로피탈, 2에 LN을 해서 로피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맥클러린 대입하는 거야. 이건 거고. 지금 이게 뻔한 유형들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알았지? 그럼 3번에서 얘를 했더니 Y에 대한 속미분이 없어요, 지금. 그쵸? Y에 대한 속미분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순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럼 X의 값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이고 Y 값의 범위가 X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럼 얘를 한번 그래프에 그려볼게. X가 0부터 1, Y가 1이고 Y는 X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치?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X는 0부터 1이고 Y는 2. 직선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에 2022에 1 플러스 Y에 2024에 dx dy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꿀게요. 그러면은 Y 값의 범위는 왜? 민규 하면서 Y가 0부터 1이고 X 값의 범위를 가로로 잡으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X는 0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얘 입장에서 X는 0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 X 입장에서는 Y까지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0부터 Y까지야. 라고 하면 이제 되는지 보자. 그러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X만이 변수니까 Y는 앞으로 떼버리고 루트에 1 플러스 Y에 2024. 그리고 얘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겠지. 적분하면 2023분의 1에 X에 2023승하고 0부터 Y가 될 것이고 그리고 dy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됐어? 그러면은 얘는 Y를 X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Y에 2023승 0을 대입하면 없죠. 그치? 그리고 이 앞에는 2023을 이게 앞으로 빼버리고 얘가 있네. 그럼 얘를 이렇게 써줄까? 얘를 1 플러스 Y에 2024에 2분의 1승이라고 써줍시다. 그 다음에 적분을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2023은 앞으로 꺼내고 이것에 대한 속미분이 걸려 있어요. 그치? 그런데 속미분을 정확하게 쓰면 2024에 2023승인데 앞에 속미분의 결과가 없네요. 그러면 2024분의 1이 곱해져 있었겠지. 나눠주고 그리고 얘를 t라고 바라보고 t의 2분의 1승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지. 그치? 2분의 3, 3분의 2, t의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 실제로는 치환은 안 했어요. 그치? 그리고 0부터 1을 넣어준대. 그러면은 얘는 약분이 되어서 1024가 되네. 그럼 문제에서는 요 숫자가 있는 거죠. 넘버링을 보면서 얘는 307이가 되나요? 307이분의 1이 나누나? 307이가 좀 웃긴데 말이? 그치? 그러면 3을 곱하면 오케이. 여기에 약분이 2012가 되죠. 그치? 얘는 3036이 되지. 여러분들 몰랐지? 몰랐어,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야지. 그치? 같이 해야지? 그치? 우리 같이 하자, 혜진아? 그치? 편안하게 보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은 1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2가 되니까 2루트 2. 0을 대입하니까 1이 되겠죠. 자, 이 답을 살펴봤더니 2번이 답이네요. 됐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수렴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했던 이 무한급수가 또 나왔네. 그치? 이 무한급수의 계산에서 우선은 우리 무한대로 갈 때 얘쯤은 그치? 사실 비슷하게 비등한 그치? 함수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얘 없다고 생각하면 P급수 판정법이 되네요. 1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고. 자, 아크탄젠트가 나왔네? 아크탄젠트는 우리 극한비교 판정법 하는 건데. 그치? 여기에 P승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N의 P승분의 1을 극한 판정으로 봐서 그치? P가 마찬가지로 1보다 커야지만 수렴한다는 사실 공식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니까 뭐야? 1이었어? 얘는 발산하잖아. 얘가 발산할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가져야 되는 거지. 그치? 다시 한번 써주면 아크탄젠트에 n분의 1과 뭐가? n분의 1이라는 함수가 비슷하더라.
라는 거죠. 그치? 왜 그런 거야? 왜 두 개를 했어? 이 아크탄젠트를 전개해보면 얘는 기함수니까 얘는 홀수차 항이 있는 것이고 n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n분의 1의 3승 점점점점 갈 거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은 점점 작아지는 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사실은 n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비슷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나는 이걸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 bn을 잡아서 n분의 1분의 아크탄젠트의 n분의 1을 비교하여 bn분의 an의 극한값을 했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다면 이 bn의 이 값과 수렴값과 얘가 동치다.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 발산이면 발산이었던 거지. 근데 이것의 극한값을 또 뭐라고 치환할 수 있어? t라고 치환을 하죠. t분의 아크탄젠트의 t로 두고 n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으므로 0으로 갈 것이고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수렴하네. 그럼 얘가 발산하니까 얘가 발산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제곱이 붙으면 뭐라고? 수렴이잖아. 수렴하니까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n의 p승분의 1을 하는 이유는 p급수가 편하니까 사실 이걸로 극한 비교를 잡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p가 있을 때 아, 이거 보자마자 1이야. 1보다 커야지 수렴하는데 발산이야.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럼 몇 개 더 해봐. 아크탄젠트의 n의 제곱분의 1이야. 얘는 수렴이겠지. 극한 비교를 n제곱분의 1로 잡을 거니까. 얘가 루트 n분의 1이야. 그럼 루트 n분의 1을 비교로 반칙 보니까 2분의 1승이 돼서 p급수에서 발산하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우리 문제에서 나왔지만 뭐 이런 변형 공식이 나올 때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외우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답안을 한번 봤을 때 이렇게 나왔지만 1, 4부터 넣으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넣어볼게. 플러스 1. 3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 교대급수 판정법이죠. 그러니까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자명하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지? 그치? 아,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교대급수? 얘를 지우고 루트 n분의 1의 극한을 따졌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다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보자마자 사실은 5초 안에 끝나야 돼. 5초도 안 걸릴 수 있어. 빠르면 눈으로 보고 3초 안에 끝나는 거야. 1초, 1초, 1초로 끝나야 돼, 사실은. 알았지? 그 정도로 무한급수는 정형화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라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치? 얘는 사실 얘를 합으로 표현을 해서 하면 n에다가 막 이렇게 또 시그마가 번복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는 패턴이 아니네? 그치? 우리가 하는 패턴이 아닐 때 어떻겠어? 비교 판정을 하거나, 그치? 또는 뭐 발산 판정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 그치? 비교 판정을 한번 해볼 건데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 1이라고 했는데 얘를 뭔가 간추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n제곱에 예를 들어서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는데 얘를 n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n하고 또 얘를 세제곱근의 n의 제곱분의 1인데 얘가 2죠. n의 제곱분의 1이랑 또 비교를 해보고 2가 아니라 3이죠. 이제 3의 제곱분의 1과 n승 제곱분의 1과 비교를 하자. 이 n은 무한대까지 가는 아주 큰 무한대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더 크네요. 그죠? 얘가 더 크겠죠. 그치? 분모가 더 클수록 작은 거죠. 그치? 분모가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죠. 맞아? 그러면은 얘를 싹 다 더해볼게. 1 더하기 3의 2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해서 세제곱에 n의 제곱분의 1을 더하고 싶은 거야. 이 분모를 지금 선생님 더한 거야. 그러면은 얘보다 지금 얘가 더 작지. 봐봐. 분모가 얘가 더 크지.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야. 맞아? 그치? 그러면은 1보다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거죠. 얘를 써주고 얘보다 저 마지막씩 얘가 더 작은 거죠. 맞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n개까지 가도 되겠지. n승의 n의 제곱분의 1까지 가도 되겠죠.
맞아? 그러면은 얘 역수를 해볼게.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해볼게. 그치? 이 네모분의 1이랑 세모분의 1을 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맞아? 또는 여기다가 n배를 먼저 해주면 좋겠지. n배를 해도 마찬가지지. 부동호 똑같은 수니까. 그치? n배를 한 후에 역수 취하면은 부동항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n 곱하기 네모를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치? 그리고 바뀌었으니까 n 곱하기 세모분의 1을 이렇게 쓴 거죠. 그치? 그럼 세모분의 1을 지금 정리를 해줘야겠네. 세모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제곱에 n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n개가 있는 거죠. 그치? 무한대까지 돌리기 전이야. 얘가 n개가 있는데 또 n이 있는 것이고.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여기에 n에다가 잠깐만 여기에 n분의 1 그럼 얘를 어떻게 써줄까? n은 그대로 두고 세모 대신에 세제곱에 n의 제곱분의 1이 n개가 있는 거네. 봐봐. 2가 만약에 5개가 있으면 2가 5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2가 n개 있으면 2가 n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똑같은 수를 더했네? 이 똑같은 수에 n개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어? n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n의 3분의 2승이에요. 분모가. 그쵸?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n의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그치? n의 2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플러스 3분의 2. 즉 n의 3분의 8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수렴하네요. 맞아? 왜냐면 시그마를 붙일 거니까. 수렴이네? 수렴보다 작은 애요. 그치? 그래서 라버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선생님 증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자기가 이걸 해보면 결국에는 비교 판정을 할 때 어떤 숫자가 있거나 어떤 값을 사실 n에 구성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많이 했지만 뭐 n에 예를 들어서 n의 제곱에 더하기 뭐 n에 더하기 1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에 n의 제곱, n의 제곱, n의 제곱으로 합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니까 항이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ln의 3의 n제곱이네. 그치? 그럼 얘는 ln의 3 플러스 2의 ln의 n으로 뭔가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숫자니까 얘가 수렴을 하다면 수렴보다 작아야지 수렴인 거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의 풀이를 처음 본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것들을 항을 하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도 수렴이야.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에 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이 하나씩 나올 때 우리가 지금 보이지? 4개 중에 2-3개는 풀 수 있어. 하나 정도 이런 게 연습을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패턴이 이제 이러해. 5번을 보면은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전개란대요. 그러니까 얘는 차분하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간단하게 테일러 전개한다고? 그러면 얘는 x의 5승의 개수를 a5라고 했어. 그러면 x의 5승의 개수에 5팩을 하라는 거니까 이것의 x의 5승을 찾아야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fx를 그대로 한번 전개해 봅시다. 2의 x는 어떻게 생겼냐? 모든 팩토리얼이 살아있죠. 1 더하기 x 2팩분의 x의 제곱 3팩 4팩 5팩분의 x의 5승 점점점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 그대로 또 써줄게. 코사인의 2x를 할 건데 코사인의 x는 우함수죠? 그치? 홀수가 아니라 짝수 팩토리얼인 거지? 그치? 1-2팩분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산이 되면 이걸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안 되면 한 번 적어서 하는 게 실수 없이 한 번에 맞는 거야. 그치? 여기에 2x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코사인의 2x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x가 들어가야 되겠죠. 2x의 4승. 뒤에 쓸 필요 있어요? 6승은 쓸 필요 없지.
그럼 점점점 하도 되지만 그 다음 바로 넘어가자. 사인의 x는 x-3팩의 x의 3승. 5팩의 x의 5승이니까 뒤에는 관심 없지. 5창의 개수니까. 그럼 사인의 2x네요. 그죠? 그럼 2x를 여기다 넣는다. 지금 혜령이 이제 시험 전까지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치? 맥클러린 3팩에 2x의 3승 5팩분의 1에 2x의 5승까지만 적어주면 되지? 뒤에는 관심 없지. 그치?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 자, 이 1하고 지금 5창의 개수니까 5승이 필요합니다. 5승이 어디 있어? 얘가 필요한 거죠.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만 한번 적어볼게요. 1 곱하기 5팩분의 1에 2의 5승 맞나요? 이제 같이 봐줘. 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여기 1승이야. 그러면은 1 곱하기 1창이니까 4창이 필요하죠. 4창은 얘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4팩분의 그리고 2의 4승이 된대. 됐어? 그 다음에 2승이네? 그러면 3승이 필요해. 2팩분의 1 곱하기 x의 3승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3팩분의 1에 2의 3승이 된대요. 그치?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지금? 여기 이제 3승 할 차례죠. 3팩분의 1하고 3승이니까 2승이 필요합니다. x의 제곱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치? 마이너스 2팩분의 1에 2의 제곱. 그러면 4제곱이니까 4팩분의 1 곱하기 4승은 1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만 필요하네요. 2 플러스 5팩분의 1하고 얘가 x의 5승이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1이 들어가네요. 됐어? 요걸 다 한 다음에 뭐 해달래? 5팩을 곱해달래.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5팩을 곱하자. 그치? 그럼 얘를 5팩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치? 2의 5승은 32. 그죠? 5팩을 하면 4가 없어지지. 5팩을 곱해봐. 그럼 5 곱하기 4팩인 거니까 얘는 없어지고 5 곱하기 16이니까 80이 되죠. 그치? 5 곱하기 16, 80 맞아? 5 곱하기 16 맞지? 자, 그러면은, 자, 실수 안 하려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의 3승이니까 2는 없어지고. 그치? 봐봐. 5팩이니까. 이번에는 5 곱하기 4에 3팩이니까 3팩이 없어지겠죠. 이해됐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이니까 3을 없애는 거지. 그치? 그럼 5, 4, 20이 남고, 여기에는 2하고 얘가 없어졌으니까 2의 제곱인 4가 남아서 80이에요. 또, 5팩을 또 곱한다 그랬잖아. 지금 분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없어져요. 1승 남어. 5팩이니까 얘가 지워지고 5 곱하기 4가 남겠죠. 5, 4, 20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40이 될 것이고 얘는 5팩을 곱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그치? 얘는 5만이 약분될 것이고 5, 20이 될 것이고 얘는 5팩이 다 사라지겠네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할 거 해주고 얘는 40이니까 40하고 얘하고 얘를 더해주니까 플러스 2가 남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니까 3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됐어? 그냥 차분하게 풀면 이게 사실은 제일 편한 풀이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6번. 6번을 보면은 다음에 곡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래서 공수를 우리 배웠다면 직교절선인가? 약간 좀 이런 오버랩 되는 게 있죠. 그치?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단순하게 접선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니야? 얘가 가장 간단한 풀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 f라는 함수에 y 3승의 x의 제곱은 0이라고 하고 g라는 함수를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b의 제곱, y의 제곱은 1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접선이 있을 거고 이것에 대한 접선이 있을 건데 그것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지. 그치? 그럼 나는 이것의 접선을 어떻게 구해? dy, dx인데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를 이렇게 편미분해 준 것과 같은 거죠. 접선이. 그치? 그러면은 얘를 y에 대한 편미분하니까 3y의 제곱 얘를 x에 대한 편미분을 하여서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또 얘는 이것의 접선은 결국에 gy분의 gx인데 얘를 y에 대한 편미분을 하였더니 2y 얘를 x에 대한 편미분을 하여서 2x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러면은 2는 약분되고 그치? a의 제곱 y분의 b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의 접선과
이것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려면 곱을 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써주면 좋아? 지금 2의 b의 제곱에 얘 약분되는 게 하나도 없나? 두 개의 곱을 해서 접선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니까 곱이 되는 게 우선 없어요. x의 제곱 그리고 3a의 제곱에 y의 3승이 1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 x의 제곱을 이걸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여기서 하나를 좀 바꿔서 써줬어도 좋죠. 여기서 봐봐. y의 3승은 이렇게 썼는데 얘를 y의 제곱을 예를 들어서 y의 3승은 x의 제곱이고 x를 쓸 때 x는 y의 2분의 3승이니까 요식 자체를 3의 y의 제곱분에 y의 2분의 3승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3분의 2에 얘가 y의 2분의 1승분의 1이 남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냐면 여기서 하나 대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애초에 내가 여기에 곱을 할 때 y로 구성된 식, x에 구성된 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치? 자, 얘를 약분할 수 있는 게 어디 한번 있나요? 여기 x의 제곱하고 y의 3승을 두 개가 이렇게 소거해도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가도 어차피 얘를 이런 방정식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치? 요렇게 우리 그냥 약분해도 되겠지? 따라서 2b의 제곱은 3a의 제곱과 같은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7번에 보면은 이제 이 7번도 우리 지난 시간에 세종대 때도 나왔는데 원리를 이용하면 다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대입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대입했어? 재민아? 응. 자, 요런 거를 틀리면 너무 억울하다. 우리 3월 달서부터 했던 건데. 그치? 자, 여기에서 역삼각 함수에서 모르면 치환을 하는 건데 이미 치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좌변의 왼쪽에 사인이라는 함수를 합성했을 때 사인 되면서 루트 17분의 4가 사인의 세타 1이고 왼쪽에 사인을 내가 합성하면 루트 17분의 1에 사인의 세타 2가 된대. 그럼 얘는 아주 간단하게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루트 17이어서 얘가 4였나 봐. 여기는 세타 1이고. 맞아? 아니지. 얘가 4였나 봐. 이렇게 되는 거네. 사인이니까. 그치? 그리고 세타 2는 지금 루트 17이니까 얘가 세타 2인가 봐. 그러니까 루트 17분의 사인 1이 되겠네. 그림이 조금 안 맞지만 이해됐어? 얘는 사인으로 보면 사인 2는 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빗변분의 높이. 눕혀 있는 거잖아. 얘가 세타 2의 루트의 17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타 2의 루트 17에 여기가 1이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직각삼각형이니까. 결국엔 세타 1과 세타 2가 90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이런 풀이를 예전에 한 적이 있지, 우리.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좀 허무하죠? 그치? 자, 이제 8번. 8번의 이제 난이도가 왜 높냐? 우선은 처음 풀면은 난이도가 높은 거야. 우리가 교재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교재에 없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난이도가 올라간 거지. 그치?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이 30문제지만 만약에 100분 정도, 90분 정도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또 풀었을 겁니다. 근데 얘를 풀면 몇 개, 3, 4개의 값을 또 못 풀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선 얘를 당연히 풀 수 있지만 우선은 스킵하고 다른 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10분 남았을 때 내가 3문제 풀어내는 거랑 30분 남았을 때 3문제 푸는 거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 다르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시간의 압박을 느껴서 뒤에 막 10문제가 남았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손이 덜덜덜 떨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먼저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걸 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fx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의 불연속점인 걸 보여달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야 이 안에 있는 그래프 안에서 우리 해결하는 게 제일 쉽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 있어도 얘를 구간으로 먼저 나누면 너무 어려운 접근이라고 했죠. 얘를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y는 x의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 1, 2, 정수를 먼저 나누어서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 값들은 0.5, 0.7, 0.8 이 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fx
즉 x의 제곱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들이라면 가우스 기호를 넣었을 때 0이 돼주는 거잖아. 여기 사이에 있는 소수점들은. 맞나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이 함수값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아, 0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겠네. 그러면서 여기의 정수들은 모두 이 점을 위를 지나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빈 동그라미가 되겠죠. 얘는 빈 동그라미겠죠. 그치? 그럼 여기 사이 1점 몇몇몇몇인 애들은 뭐가 되겠어? 1.5만 하더라도 넣어보면 얘는 1이 되는 거잖아. 가우스 함수. 그러니까 얘는 1.5, 1.7 이런 함수값들은 다 1로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있는 하얀색 애들은 여기가 되는 거지. 계단 함수 지금. 그치? 2하고 3 사이 있는 애들은 2점 몇몇몇몇인 애들은 2로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까만 동그라미가 아니라 빈 동그라미. 그치? 아, 얘는 떨어지겠네. 그런데 여기는 빈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아, 까만 동그라미 내려오지만 여기에서 그려지면 얘는 하얀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불연속점은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림에서 판단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럼 얘를 지우고 워밍업을 했으니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려낼 건데 이 그림의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의 코사인의 x, 코사인의 2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식의 변형을 해도 좋지만 먼저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는 거지. G'을 이용해서 얘를 미분하니까 2sin x, 얘를 미분하니까 사인의 2x의 플러스로 바뀌면서 속미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sin x인데 이 값은 2의 사인의 x 그리고 얘 미분하니까 2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2가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2의 사인 x,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얘를 곱해서 플러스 4 사인의 x, 코사인의 x. 그러면 여기 임계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사인 x를 묶었을 때 1-2의 코사인 2x가 된대요. 우선식 확인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 x의 임계점을 찾아볼게요.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sin x가 0이 되거나 또는 코사인의 x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 sin x가 0이 되려면 이 x의 값은 파이 2파이가 될 것이고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니까 특수가 이렇게 생겨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3분의 파인데 얘는 결국에는 코사인의 값이 1사분면 4사분면만이 그치?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점점점 해둘게. 3분의 뭐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 5파이가 되겠네. 그치? 뭐 그걸 3분의 더 찾아보면은 여기까지니까 3은 2파이 플러스니까 뭐 이렇게가 사실 임계점이 다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럼 사실 이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쁘게. 잘 그렸다. 그치?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볼게 먼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면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써주고 이 gx를 살펴볼게. 자, 얘는 파이 2파이인데 얘를 함수값으로 그냥 해도 될까? 왜냐면 여기의 값은 극대 아니면 극소야. 그런데 얘는 사실 증간표를 쓰면 되게 불편하다는 거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 그래서 얘를 극대극소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계도 함수가 더 편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갖고 있죠. 맞아? 나만 갖고 있어? 아니지? 이계도 함수가 더 판별하기 쉽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얘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3분의 파이부터니까 얘를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 그리고 얘가 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2분의 파이일 때는 넣을 필요가 없을까? 한번 요거를 파이 우선은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 더 그려볼지를 한번 결정해보자. 우선은 0이 될 때는 안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의 0의 함수값을 살펴봤을 때 1이네요. 얘는 1 정도를 이렇게 두자. 그리고 3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에다가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극값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함수값에다가 요 특수한 임계점들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3분의 파이를 넣어볼게.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g에 3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2의 코사인의 3분의 파이에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어서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면은 얘가 한 요 정도가 되나 봐. 좀 더. 자, 그리고 주에다가 뭘 대입할까? 그 다음 3분의 2파인가요? 근데 3분의 2파이.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 3분의 2파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극값은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라임을 맞추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그 대칭성을 알려고. 왜냐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지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을 거니까. 3분의 2파이를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암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코사인이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4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예요. 그죠? 그럼 얘는 3, 4분면에 위치하니까 우선 플러스가 되면서 그치? 2분의 1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맞아? 마이너스 1에 다시 한번 해볼게. 코사인의 3분의 4파이가 되니까 이 4파이는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게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죠? 그치? 그러면 이 함수값을 한번 살펴보면 3분의 2파이를 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네요. 그치?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대.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점이 있나 봐. 그죠? 그러면은 대칭성이 없어. 지금 없지만 우선은 얘가 극값인 거 우리 알아서. 근데 여기에서 0이 되는 값이 어느 쯤인지는 모르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지?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 사이에 2분의 파이가 있네요. 중간에.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를 대충 넣어보자.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0,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코사인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이일 때 플러스 1이 된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 사이에서 무조건 0이 되는 점이 있네요. 이해했어? 자, 2분의 파이,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닌데 선생님이 2분의 파이를 대충 넣어본 거야. 특수각이니까. 구하기 쉬워서. 그러면 얘가 양수네? 또 땡큐하게 1이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 이제 또 여기 지울게. 그럼 이번에는 G에다가 파이를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파이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에다가 파이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내네. 여기서 파이 넣으니까 1이 되므로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으로 떨어져요. 그죠? 마이너스 3으로 떨어져.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에서 극값이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치? 파이가 임계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를 넣어볼게. 그럼 3분의 4파이는 임계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3분의 4파이를 넣었을 때 주에다 넣어볼게. 그래프의 편의를 위해서 넣어보는 거야. 2에다가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3, 4분면이라.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에 뭐가 되는 거야? 불편하니까 3분의 8파이라고 할게. 3분의 8파이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니까 결과적으로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 개를 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얘는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계점이 뭐냐면 3분의 4에 3분의 5,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가 되겠지. 그럼 2파이를 대입해보자. G에다가 2파이를 넣어볼게. G에 2파이를 대입했더니 2에다가 코사인의 4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2파이가 될 때 뭐가 될까요? 2파이. 코사인 2파이니까 2. 2파이가 될 때 코사인의 4파이는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네요. 계산하고 있어? 특수각이니까 할 수 있잖아. 1이 된대. 그럼 얘가 1이 된대. 그럼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한 함수값의 임계점이 요거 하나가 남아있네.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도 넣어야 돼요. 그치? G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넣을게요. 그러면 2에다가 3분의 5파이는 4, 4분면이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은 3분의 10파이가 돼요. 그럼 얘는 1 빼기 얘의 값은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므로 얘가 3, 4분면의 위치에서 아닌가? 3, 4분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플러스가 되네요. 2분의 3이겠네. 그럼 2분의 3은 1과 2분의 1이니까 여기랑 같은 값인 거야. 그럼 2분의 3이니까 얘가 요렇게 가다가 아까 0인 점이 있었나? 0인 점이 3분의 4에서 있었나? 그러진 않았지. 그치? 근데 대칭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얘는 3분의 4파이니까 얘가 이런 식이 되나 봐. 얘랑 지금 대칭, 봐봐. 그래프 자체에서 대칭이 되도록 지금 그려졌죠.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2파이에서 여러분 봐봐.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 그치? 이게 그림이 잘 그려졌다면은 그 다음 3파이잖아. 3파이에선 여기까지가 반복되겠죠. 다시 그릴 필요는 없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찾아본다. 이 그림 안에서 자 얘는 우선은 이 점을 얘는 어차피 안 들어가. 그치? 그리고 요렇게 1.5야. 얘는 1.5인 거는 여기로 오겠지. 그치? 1.5는 가우스 함수 넣으면 1로 되고 빈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에 기호를 넣어서 fx를 지금 찾겠다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1점 몇몇인 거는 여기로 와. 얘도 여기로 오겠죠. 그리고 얘는 불연속 함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불연속이 된 거지, 여기는 없어. 그리고 얘는 2점이지. 1이니까. 1하고 0하고 1 사이 있는 점을 봤더니 얘가 여기로 오겠지. 여기 있는 건 다 여기로 내려오겠죠. 얘는 정수, 얘는 빈 동그라미. 얘는 봐봐.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여기 사이 있는 점은 여기로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올 거야. 정확하게는. 그치? 그러면서 여기는 까만 동그라미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빈 동그라미지. 여기가 까만 동그라미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로 내려오겠죠. 여기로 내려오겠죠. 어떤 게? 여기 있는 점이. 지나가는 점은 까만 동그라미. 얘는 까망이니까 빈 동그라미. 얘는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점들은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지겠지? 얘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까만, 얘는 까망이니까 하양. 그치? 얘가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치? 그러면은 대칭성이 있어서 여기도 사실 다 동일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얘는 까만 동그라미. 얘는 까만 동그라미인데 하얀 동그라미. 얘는 이렇게 되겠죠.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얘는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불연속 좀 찾아볼게. 자, 여기 불연속. 하나, 둘, 셋, 넷. 그치? 여기도, 여기는 선생님이 안 그렸네. 그치?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치? 그럼 이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4개 팀이네. 4개, 4개, 4개. 12개가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달려놓으면 멘탈이 붕괴되면 15번을 쓰면서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이제 5개는 못 푸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치? 우선은 얘를 뒤로 밀려서 나중에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자, 잘했어. 이해를 아주 잘했어, 여러분들. 이제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9번에 fx가 다음과 같대요. 그치? fx가 다음과 같고 이것의 임계점 이렇게 주어져 있네. 왜 지금 말해봐. 어떤 중간? 요거?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 3 여기 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왔지. 얘도 여기로 왔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 자체가 함수값이야. 그치? 여기에서 이 값이 파이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파이를 대입을 해봤을 때 파이 대입하고 파이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였고 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연속 함수였던 거죠. 여기는. 이해됐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넘어갈 건데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구조를 잡는 훈련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알았지?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f라는 함수는 일변수 함수래. 그치? 그래서 f에 안에는 z라는 독립변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g라는 함수 안에는 xy가 있대요.
이때 합성함수 이 구조를 잡아달래. 봐봐. h의 x, y는 얘를 한번 그려볼게. f의 g의 x, y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얘가 얘랑 같다고? 그러면은 f하고 g라는 함수 h가 같다고. 그런데 h 안에 xy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치? h 안에 이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뭐야? 왜 두 개가 같다는 거야? 를 봤을 때 얘가 결국에는 순서가 지금 g부터 들어가네. 그러면은 순서가 여기에 정의역 x, y를 넣어서 g에 x, y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얘를 한 다음에 f라는 함수를 넣어서 그래 그럼 g, x, y가 얘가 혹시 z인가? 얘는 이변수 함수니까 xy로 구성이 되어서 혹시 얘가 z를 의미하나? 한번 바꿔봐. 그러니까 원래는 g의 xy라고 쓰는 게 맞는데 f라는 함수는 z가 독립변수라면서. 그치? 그러니까 xy에 대입을 해서 이 함수값을 일변수 함수를 보냈는데 이 일변수 함수는 얘를 계산하면 어떤 일변수 함수로 떨어지나 봐. 얘를 다시 z라고 놨을 때 f 입장에서는 z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맞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z가 지금 xy인 거니까 z 안에 그러면 xy 변수가 있는 거구나. 그치? z는 g의 x, y인 거고 x의 3승의 12, x의 y에 플러스 8y의 3승으로 정의가 내려진다며 g라는 함수는. 맞아? 그럼 z라는 함수 안에 xy가 숨어 있는 거네 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구조가 우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 봐봐.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것에 hx라는 이 함수의 임계점, 즉 얘가 되는 점을 이렇게 하재. h라는 함수의 그라디언트를 구할 건가 봐. 그럼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얘를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구하겠지. h 안에는 독립변수가 xy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되는 점? 이 값이 0,0이 되게 하는 hx가 0이고 hy가 0이 되게 하는 xy 값이 있을 건데. 독립변수, 그치? 0이 되게 하는 이 xy가 있을 건데 얘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잖아. 이변수 함수에서 편도 함수를 구한 후에 0이 되게 하는 xy 값을 임계점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 임계점이 두 개가 나오나 봐. a, b와 c, d가 나오는데 임계점들의 합을 싹 구해달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h라는 함수를 이제 편도 함수를 구하자. 그런데 h라는 함수 안에는 얘가 있었죠. 그러면은 h는 뭐랑 같은 거야? f랑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나는 h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싶으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건데 편미분하기 전에 z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대. 그치? z에 대해서 건미분을 해주고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밖에 없고 또 플러스 z에 대해서 편미분한 후에 y에 대해서 편미분, y 아니죠. 그치? 요렇게 가는 거지. y가 없네. 얘는 x에 대한 편미분이가 경로가 하나밖에 없네. 요렇게 되는 경로 하나네. 그치? 그러면은 나는 h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경로가 y가 요거 하나여서 요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는 뭐랑 같았어? 지금 g랑 같았으니까 g의 x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얘는 gy. 얘를 f에 대한 건미분, 그 다음에 z를 y에 대한 속미분을 해주는 거지. 구조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그럼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이제 대입해주자.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다 이제 먼저 할게. 자,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시퀀트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리고 g를 x에 대해서 속미분하라고 했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거고요. 됐어? 또 이번엔 hy는 겉미분하고 g에 대한 y에 대한 속미분. 겉미분은 동일하고 y에 대한 속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2x 그리고 이 값의 개수가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얘가 8이구나. 그치? 8, 3은 24.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게 임계점인데 얘가 0이 절대 될 수가 없는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0이 되려면 임계점 구하는 중이야. 우리는. 그치? 얘 임계점을 구할 때 0이 아니니까 얘가 둘 다 0이 돼주는 xy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나올 수 있어? x의 제곱은 4y인 것이 하나. 그치? 얘도 11을 약분을 해주고 x는 2y의 제곱인 거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x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럼 4y의 제곱이 될 것이고 x 대신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는 0이 되므로 4로 약분해주고 y가 0이거나 1일 수밖에 없네요. y가 0을 대입할게. y 0이면 x가 0일 수밖에 없네요. y에다가 1을 대입할게. 그럼 x는 뭐가 돼?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지. y의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또 제외해야 되겠죠. 따라서 임계점은 0,0, 2,1이 나온대.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냐? 다음에 합을 그냥 싹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됐어? 자, 우선은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이럴 때에는 요거를 이제 우선 이해한 대로 이 문제를 분석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될 때는 이렇고 계속 이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기본서에 여러 가지 합성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죠. 우리 서강대 문제도 있고. 그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걸 또 경험으로 쌓아가는 거야. 그러면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지금 습득했던 걸 가지고 다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알았지? 왜 안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나 이거에서 다음번엔 이걸 힌트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10번이죠. 그치?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 다음의 R3에서 된 정의된 벡터장 다음을 곡선 C를 따라서 적분한 선적분의 값을 구해주세요. 선적분은 딱 맵이 있는 거잖아. 선적분이야? 폐곡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갈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폐곡선이야?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해줬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네? 그치? 얘는 헬릭스 곡선이니까 폐곡선은 아닌 거죠. 그럼 폐곡선이 아니었어요. 얘가 폐곡선이 아니야. 그럼 뭘 우리가 선택해야 돼? F가 그라디언트 F야? 아니면 그라디언트 F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라디언트 F면 얘는 F의 DR을 그라디언트 F기 때문에 그치? 포텐셜 함수를 잡아서 시종점만 대입하면 된대. 얘는 그라디언트가 아니야? 그럼 F의 DR을 뭘로 풀어내는 거야? 정의로 풀어내는 거여서 곡선 C를 가지고 매개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대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확인해 봐야 돼? 얘부터 확인해 봐야 돼. 그치? 매개화해서 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그럼 얘는 그라디언트 확률이 큰 거야. 얘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하나만 해봐. 얘 맞아. 자, 얘를 봐봐. PQ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서로 미분해서 같으면 그라디언트고. 그치? 또 얘를 그라디언트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그라디언트 X에 대해서 Y지. Y에 대해서 서로 미분했을 때 같으면 그라디언트고. 그치? 뭐 커레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두 개를 여러분들이 해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 편미분이니까 코사인의 Z. 얘는 Y에 대한 편미분. X에 대한 편미분하니까 얘. X에 대한 편미분. 같네. 그치? 하나씩만 해보면 되잖아. 얘를 X에 대해서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Z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 X의 사인 Z. Z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 다음과 같은데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얘. X에 대한 편미분이 동일하죠.
그치? 마지막 얘는 x에 대해서 z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뭐였대? 아, 얘는 그라디언트였대. 보존적 벡터장이었대. 경로랑 관계가 없구나. 곡선씨를 매개할 필요가 없겠네. 난 이것의 포텐셜 함수만 잡을 거야. 그럼 포텐셜 함수는 얘를 x에 대해서 편적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편적분함으로 y에 대해서 편적분하니까 겹쳐지네요. 쓸 필요 없지. y에 대해서 편적분 겹쳐지네. z에 대해서 편적분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z가 될 거니까 xy 얘랑 겹쳐지네. 또 z에 대한 편적분하니까 겹쳐지네. 이게 끝이었어. 그치? 그럼 나는 시점 종점만 구분해주면 되는데 이 시점은 t가 0일 때래. 얘는 2분의 8일 때래. 얘를 환산을 해줘야지. xyz로. xyz로. 어디다가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아랫값이 0이 될 때. 그치? 그럼 얘는 0을 대입을 했을 때 0, 0, 1. 2분의 파이를 넣으면 0, 1, 2분의 파이가 되네요. 대입해주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xy에 대입해주면 끝인 겁니다. 요거는 맡겨볼게.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자, 대적 갈등이 있네, 그치? 막 15문제씩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김이 폴폴폴 나겠지? 그치? 자, 이 중앙대 문제는 봐봐. 세종대랑 비교했을 때 어때? 이게 좀 그 전에도 난이도 있는 걸 선생님 뺐는데 19번은 좀 난이도가 있네요. 넣었나 선생님 PPT 앞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봐봐. 30문제 치고 그 안에도 되게 많이 있어. 최소한 80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